네, 안녕하세요. 가천 인터뷰 두 번째 소개드릴 인물은요. 손끝으로 보는 양말의 창시자, 중앙동아리 이넥터스의 리사이트 팀장 이다빈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와 팀원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중앙동아리 이넥터스 리사이트 팀 팀장으로 있는 이다빈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4명의 팀원들과 함께 시각장애인 분들의 독립적인 의생활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팀명이 리사이트인데 혹시 리사이트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선 리사이트라는 팀의 뜻에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 중의적 표현인데, 우선 리, 다시, 사이트, 보다라는 뜻의 합성어로 첫 번째로는 시각장애인 분들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의류를 다시 볼 수 있게 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비장애인 분들도 그동안 미처 몰랐던 시각장애인 분들의 의류 문제를 다시 되돌아보게 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팀명 리사이트 굉장히 좋네요. 뜻을 듣고 나니까 굉장히 잘 지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팀원들이 한국어문학과, 경영학과, 심리학과로 구성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시각장애인의 불편함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네,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팀원들이 모인 뒤 과연 어떤 사회적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해야 할지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때가 한창 코로나가 시작되지 얼마 안 됐던 시기라서 엘리베이터에 코로나 전염 방지를 위해 향균 필름을 붙여놓잖아요. 근데 그 필름 때문에 시각장애인 분들이 버튼의 점자를 읽지 못해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기 좀 어려우시다라는 것이 사회적 이슈였어요. 그래서 그 이슈를 계기로 저희 팀원들 전체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정보 격차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시각장애인 문제로 결정하게 되었고요. 많은 문제들을 조사하던 중에 한 칼럼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칼럼이 시각장애인 분들은 앞이 안 보이셔서 옷을 선택해서 착용하시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뒤따른다라는 내용을 담겨 있었던 칼럼이었거든요. 비장애인에게는 매일 아침 옷장에서 입고 싶어 하는 옷을 골라서 입는 것이 무엇보다도 당연한 일인데, 이게 시각장애인 분들께는 당연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사회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역할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서 직접 시각장애인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그 인터뷰 과정에서 느낀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평소에 옷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옷의 색상 구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옷을 구매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등등 의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나온 답변이 시각장애인 분들은 옷을 고를 때나 구매하실 때, 그리고 어떤 색의 옷을 입고 싶은지 의사 표현을 할 때 가족이나 친구 아니면 활동 지원사 분들 주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시각장애인 분들은 독립적인 의생활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의존적인 의생활을 하실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좀 더 프로젝트를 진행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우선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티셔츠의 앞뒤 구분이나 아니면 안팎 구분이 헷갈려서 옷을 뒤집어 입고 나가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셨고, 저희가 들었던 사례로는 장례식장에 빨간색 양말을 신고 가서 굉장히 난감하고 창피했다라는 사례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약간 모두가 평등하게 즐길 수 있는 의류에 대한 필요성을 체감하고 이 프로젝트를 좀 더 발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런 아이디어만으로 이 제품을 실용화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네. 또한 대학생 신분으로 펀딩에 실제 제품을 올리는 것, 또한 생산업체와의 미팅과 실제 매칭을 이루어내는 것,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돼요. 혹시 어떤 점들이 있었나요? 우선은 펀딩이라는 플랫폼 자체가 사업 초기에 시장에 대한 수요 조사를 활용하기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어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방식을 선택했고요. 우선 생산업체 매칭은 저희 제품을 만들 수 있을 만한 업체를 찾다가 못 찾아서 좀 힘들어하던 와중이었는데, 그때 지인의 지인분이 의류업체 사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의류 생산 에이전시를 소개해 주셔서 그런 업체를 찾게 되었어요. 또 그 과정이 조금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제품이 발 앞쪽에 미끄럼 방지 점자가 달려 있는데 네. 이 점자라는 게 사실은 표준 규격이 있어서 시각장애인 분들이 잘 원활하게 읽을 수 있게 하려면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크기로 미끄럼 방지 실리콘이 딱딱 찍혀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업체들을 조사를 할 때마다 이렇게 작은 크기는 저희 업체 쪽에서 구현하기 좀 힘들어요 라는 답변만 받았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의류 업체 사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에이전시에서는 이 정도 크기까지는 저희 기술력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답변을 들어서 네, 그렇게 어려움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생산에 들어가서 완성된 제품을 처음 봤을 때 그때 되게 소감이 남달랐을 것 같은데요. 소감이 어땠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제품을 딱 제작이 완성되고 처음 봤을 때 제 머릿속에서만 있던 디자인이 실물로 눈앞에 그대로 딱 구현이 되었을 때 저 너무 진짜 감격을 해가지고 그때가 아마 제품 사진 촬영할 시기였는데 그때 팀원들 모두 너무 기뻐서 이렇게 제품을 가운데 두고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서 제품만 이렇게 한창 보고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몇 개월을 준비해가지고 실물을 본 거죠? 한 5, 6개월 정도 걸린 것 그 같아요. 5, 6개월 동안 이제 머릿속으로만 구상하고 네. 컴퓨터에만 이제 존재하던 이제 양말이 실물이 앞에 딱 나온 거네요. 네, 아, 진짜 컴퓨터 이미지 2D로만 존재하던 게 3D로 딱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네, 그럼 실제 완성된 제품이 시각장애인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시각장애인 분들은 어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지. 네, 저희가 시각장애인 센터나 복지관 쪽과 컨택을 해서 시착회도 진행하고 제품 개발 과정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피드백도 받고 했었는데요. 저희 제품을 처음에 말로 설명드렸을 때 가장 대표적인 반응으로는 여기 단추가 혹시 아프거나 불편하지는 않은가요? 라는 질문을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제작할 때 신경을 썼고 불편하고 이물감이 느껴지지 않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제품을 신어보신 시각장애인 분들이 스냅 단추 하나도 안 불편하고 거슬리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게 단추가 정확하게 만져질 정도의 크기라서 양말의 색을 바로바로 연상할 수 있어서 좋다는 말씀도 같이 해주셨어요. 저희가 양말을 선택한 이유가 상의나 하의, 모자 이런 거랑은 다르게 양말은 무조건 짝을 맞춰서 신어야 하는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그 양말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짝을 맞춰야 하는데 다른 옷들과 다르게 소재도 비슷하고 형태도 비슷해서 다른 의류 중에서도 가장 구분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각장애인 분들이 실제로 신어보시고는 양말들이 세탁 후에 다 뒤섞여 나와도 이런 제품이 있으면 간편하게 짝을 맞출 수 있겠다. 단추 한 개가 붙은 거는 한 개끼리 맞추고 두 개가 붙은 건 두 개끼리 맞춰서 간편하게 구분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이번 제품을 통해서 수익이 꽤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익은 제 뉴스를 찾아보니까 일부 수익은 이제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다시 기부가 된다고 들었어요. 혹시 수익은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신지? 일단 1차적인 목표는 시각장애인 분들의 의생활을 위한 활동에 기부가 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혹은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다양한 복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단체를 통해서 기부를 할 예정이고요. 또 다른 계획으로는 제품 수익으로 저희 제품을 직접 다시 제작해서 이런 양말들이 꼭 필요한 시각장애인 복지관이나 센터 쪽이랑 협업해서 제품을 시각장애인 분들께 직접 기부하는 방법도 생각해보고 있고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가천대학교에 재학 중이신 시각장애인분 학생분들께도 선물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중인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저희도 생각보다 큰 관심을 많이 받았고 생각보다 좋은 반응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느낀 점이 있다면 생각보다 장애인을 위한 제품이나 장애인을 위한 복지 사업이 아직은 한정적이고 좀 그 장애인 제품 시장이 좁다고 느낀 거였어요. 저희가 시각장애인 분들 인터뷰를 하면서 들었던 말이 있는데, 시각장애인 한 분이 우리를 위한 제품이 있고 그게 정말 일상에 도움이 된다면 사실 가격은 중요하지 않다. 그런 제품이 있다면 우리는 구매한다. 충분히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느낀 점이 있다면 아직은 장애인 제품 시장이나 이런 부분이 좁아서 앞으로 좀 더 많이 개척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리사이트의 다음 프로젝트나 방향성이 혹시 정해진 게 있다면 조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우선적으로는 한 2가지 정도 방향 생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양말뿐만 아니라 상의나 하의 등등 다양한 품목으로 더 확대를 해서 의류 개발에 매진할 계획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좀 지속적인 구매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지금 어떤 몇몇 협회와 지금 미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온라인 판로를 개척해서 판로 개척을 할 계획, 이렇게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네, 지금도 리사이트가 사이트가 있고 인스타그램 페이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회사 창업이나 리사이트에 대한 브랜드를 앞으로 더 키워나갈 계획이 있나요? 지금까지는 아직 시장에 대한 수요 조사 차원이고, 아직은 규모도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지금은 좀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다양한 품목이 개발이 되고 점점 취급하는 제품들이 늘어나고 반응도 계속 좋다면 충분히 더 그냥 브랜드 자체로 발전시켜 나갈 의향도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프로젝트가 발전해 나간다면 네, 팀원들 인력도 보충해서 계속 키워나갈 의사는 충분히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가천 인터뷰 공식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10년 뒤 내 이름 앞에 붙었으면 하는 수식어가 있다면? 사실 좀 유치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저는 10년 뒤에는 그냥 누가 봐도 약간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멋있는 사람, 멋있는 이다빈 멋있는 이다빈. 이란 수식어가 붙었으면 좋겠어요. 네, 끝으로 가천대 학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가천대학교 학우분들 중에서도 머릿속에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준비를 하고 나서 시작해야지라는 마음보다는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지르고 보자. 네. 준비가 되면 시작해야지라고 하면은 좀 지체가 되고 루즈해지고 의욕도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좋은 결과물이 나올 줄 모르고 일단 해보자, 일단 도전해보자, 일단 시각장애인분들 만나보자 라는 마음가짐으로 그냥 아직은 준비가 좀 덜 됐더라도 진행하면서 성장하면 되고 배우면 되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도전해보는 그런 도전 정신을 한번 가져보시면 머릿속에 있는 많은 창의성들을 발현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사이트의 이다빈 팀장님 만나봤는데 오늘 인터뷰 어떠셨나요? 인터뷰 영상 촬영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좀 더 뜻깊은 하루였던 것 같고요. 저희 프로젝트를 가천대학교 학우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계기로 보다 더 많은 학생분들이 시각장애인의 의생활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앞으로는 베리어프리 의료 시장이 조금 더 넓어지고 개척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어떠셨나요?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다음 인터뷰 땐 더 즐거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